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됐는데요. 문득 생각난 부부간의 별탈 없이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결은 이 창문을 함부로 닫지 않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 창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거든요. 어느 날 또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이 뒤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요새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뭐 닫으려고 했는데 문득 이걸 와이프가 일부러 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기 좀 해놓으려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묻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창문 환기시키려고 일부러 연 거냐고요. 뭐 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창문을 닫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야 이 창문을 닫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애매하면 일단 묻고 확인을 해봐라.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겠으면은 그냥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묻는 거죠. 이거 맞냐? 이거 그거 아니냐? 의도뿐만이 아니죠. 이 컨디션, 감정 등등 이게 말을 안 하면 몰라요. 여기서 관건은 상대방이 참고 참다가 못 참고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묻는 거죠. 그게 관심인데. 그런 배우자도 더 감동을 하고 고맙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서 그 일상적으로 묻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 일상.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물어봐야겠어요? 잘 잤어? 이거 해야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날 하루 시작하는 컨디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잘 잤으면 물론 좋죠. 근데 잠을 잘 못 잤다고 하면 왜 잠을 잘 못 잤어? 어디 몸이 안 좋았어? 무슨 고민이 있어? 이거 나와줘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면 물론 좋지만 내가 해결 못 해주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냥 좀 관심 가져주고 한마디 해주고 그렇게 나누고 사실 그것만 해도 해결 다 되거든요. 웬만한 게. 그러려면 상대방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상태를 알려면 묻는 거예요. 저녁에 일 마치고 만나면 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잘 다녀왔어? 무슨 일 없었고? 이거 한마디 들어가야죠. 그냥 인사말 같이 안녕하세요. 뭐 이거예요, 이게. 뭐 맨날 보는데 무슨 일 있어 보이면 그때 얘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세상의 모든 것에는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 이 어떤 방향으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쭉 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바뀌어요,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 부부 사이건 가족 관계건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사는 거지 안 하던 짓은 별거 아닌 일도 그게 잘 안 되는 법입니다. 막상 하려면 잘 안 돼요. 그게 별거 아니어도 별거 아닌 대화도 평소 하던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은 죽어도 어색해서 못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 입장에선 또 어때요? 죽을 때가 다 됐나 뭐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이게 부부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 형제, 가족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서부터 마음을 나누고 챙기고 화목하게 지낸 가족들이 쭉 그렇게 화목하게 가는 법이지. 그동안 살아온 관성이 있는데 평생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식구 아니가 뭐 그럼 그게 잘 됩니까? 안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급발진을 하면은 부담되고 불편한 걸 넘어서서 진심같이 느껴지지도 않는 법이죠. 그래서 노력한답시고 괜히 뒤늦게 무리하다가 오히려 관계를 더 그르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살던 모양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법이 가장 좋은 법이고요. 그래서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나중에 욕심 부리지 말고 평상시에 일찍부터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묻고 알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가 점차 쌓아나가는 거지 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 주방은 함부로 건들지 않는다. 주방 신경 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방에 드나들지 않는 것과 건들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와이프가 경제 활동 안 해도 될 정도 남편이 능력이 좋다, 수입이 많다 이런 게 아니면은 맞벌이 하면서 집안 살림도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같이 한다 쳐도 아무래도 집안 살림은 보통 여자 손길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더 손을 많이 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남녀의 성향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멀쩡하구만. 와이프는 항상 엉망이라고 하는 법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렇게 집안 살림을 와이프가 많이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신경 써서 살림을 해도 피차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못 참고 한마디 거들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꾼 되는 게 별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 와이프는 다 좋은데 그 설거지를 하고 나서 꼭 싱크대 위에 물기를 안 닦았거든요. 요새는 잘 닦는데 결혼 초기에는 절대 안 닦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설거지 마무리할 때 행주 가지고 꼭 싱크대 물기를 싹 닦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왜 싱크대에 물기를 안 닦냐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와이프는 상당히 의아하다. 뭐야 이거 뭐 어이가 없다. 이런 표정을 하고는 자기는 한 번도 설거지를 하고 나서 싱크대에 물기를 닦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저는 물기 안 닦으면 그 물 떼끼고 그거 안 좋다. 설거지하고 나서 행주 가지고 한 번만 싹 닦으면 되니까 그거 닦아주면 좋다 했는데 이미 그 순간부터 그냥 잔소리가 된 거죠. 와이프는 평생을 그렇게 산 거고 살면서 전혀 문제 된 적도 없었던 거고 따지고 보면 뭐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에 지적을 당한 것 같으니까 이게 맞고 아니고 뭐가 더 좋고 이걸 떠나서 그냥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사실 설거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막상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주방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뭐 하고 있으면 그것도 별로 보기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와이프가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싱크대 물기가 마음에 안 든다, 닦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놈의 싱크대 물기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그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싱크대 물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그냥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물기가 보기가 싫고, 그래서 진짜 보기 싫을 때는 와이프 주방에서 나가고 나면은 제가 살짝 물기 닦아 놓은 적도 있습니다. 와이프가 다 마무리 해 놓은 거 제가 가서 또 막 손 대고 하면은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또 기분 나쁘니까 또 저 인간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하고 또 기분 나쁘니까 몰래 닦는 거예요. 잠깐 저쪽 화장실 가거나 TV 볼 때 살짝 해서 몰래 살짝 닦는. 그러다가 결국에 제가 깨닫게 된 건 주방은 와이프의 영역이다 하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저는 신경을 끊으면 끝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냥 안 보고 신경을 안 쓰니까 그때부터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와이프도 싱크대 물기 한 번씩 싹 닦아주더라고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죠. 저도 물론 집안일 같이 하지만은 와이프가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되어 있는 법이고요. 그러면 집안일에 대해서는 나는 내 포지션을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그냥 시키는 것만 잘 하는 것.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이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로 남자들이 그 집안일 같은 거 귀찮고 신경 쓰기 싫잖아요. 저도 오늘 그 와이프 늦게 와서 그냥 그 냉동 볶음밥 하나 대충 접시 하나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싱크대에 지금 물 담가놨는데 뭐 해먹기도 귀찮고 뭐 다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다? 최소한 시키는 것만 그냥 한다. 예? 근데 그것만 잘한다. 막 스윗해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더 막 열심히, 더 의욕적으로 살림 더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까지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깔끔 떨고 막 잘해서 막 오히려 여자가 눈치 보게 만드는 남자보다는 그냥 잔소리거리가 있는 남자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와이프가 뭐 이런저런 잔소리 하면 그냥 알겠어 하고 들어주면 되는 거죠. 별거 있나? 그래서 스윗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막 의욕적으로 막 하고 별로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응? 부딪히게 되니까. 내가 집안일도 더 잘하고 꼼꼼하다.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그냥 본인이 맡으세요. 근데 또 그건 별로 하기 싫다 하면은 괜히 뭐 보탤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 하면 됩니다. 그 와이프도 별로 기대치가 크지가 않아서 어려운 거 시키지도 않아요.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단순 노동 정도 하는 거죠. 와이프가 그릇 헹구고 있으면은 뭐 저는 뭐 식기세척기에 꽂아 놓고 뭐 건조기 다 돌아갔으면은 좀 꺼내서 같이 좀 개고 좀 널어서 말려야 될 거 있으면 뭐 같이 털고 널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단순 노동만 하면 되죠. 간혹 무거운 걸 옮겨야 되거나
아니면 뭐 벽에다가 뭐 못을 예? 이제 박는다거나 이런 거 좀 해결 한 번씩 해주고 어깨에 힘 좀 주는 거죠.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저기 보이시죠? 저 걸려 있는 거, 검은색 국자 걸려 있는 저거, 저런 스탠드, 저 조그만 저 나무 선반들, 그 저런 거 저거 다 제가 박은 겁니다. 저거 한다고 엄청 막 그래서 드릴도 사고 공구도 사고 나름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유튜브 보고 막 배웠어요. 저 결혼 전에 집에 아버지도 공구함에 공구를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자가 왜 공구함, 공구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는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끊고 꺼내 왔는데 이게 제 드릴 블랙앤데커, 이거 가성비 좋습니다. 드릴이 원래 유명한 게 더 비싼 게 있는데 집에서 콘크리트 벽 뚫는 거 정도 이거 블랙앤데커 좋습니다. 추천. 공구함, 공구가 꽉 차 있어요. 다 샀습니다. 든든하죠. 물론 부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면 잔소리가 됐든 뭐가 됐든 해야겠죠. 근데 보통 잔소리라는 게 큰일도 아니고 그 별거 아닌 중요치 않은 부분에서 꼭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나고 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감정 싸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유부남들한테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부부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것이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렇다고 웃고만 넘길 얘긴 또 아니에요. 저는 이 말 안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것이다. 굳이 해봤자 도움도 안 될 얘기 하고 싶어도 꾹 참고 집어삼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걸 못 참고 뱉어버렸으면은 그 뒷감당과 수습은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 맘 편하려고 속 시원하려고 해도 될 말, 안 될 말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뿐만이 아니고 가족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세요.